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병원비를 아끼는 팁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엄청 궁금해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검사들이 실제로 필요하냐, 아니면 검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치료를 못했다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제가 이런 순간들이 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진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수의사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님 입장에서 둘 다 동시에 고려하면서 제가 꿀팁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물병원에 쓰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반려동물 시장이 한 7, 8% 매년 성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부분이 동물병원비인데, 동물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변해져서 강아지, 고양이의 진료 비용이 늘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강아지가 아프면 치료하고 너무 비용이 비싸면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기 가족이 돼버린 거죠. 가족이 돼서 강아지를 너무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병원비를 아끼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가족이 됐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아끼겠어요. 더 쓰는 게 앞으로 추세고 더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 동물병원비를 어떻게 더 100% 활용하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돈을 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 써야죠. 잘 활용해봐야죠.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2023년 초부터 동물병원 의료비가 법으로 고시되게끔 되어 있어요. 대략 한 10가지 항목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접종비, 진료비, 검사비 이런 것, 아니면 입원비, 엑스레이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물병원에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른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시, 군, 구마다 청구되는 금액의 평균 가격,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 제일 낮은 가격이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거기 봤을 때 평균 정도 가격이 되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비싸다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약간 드리는 팁은 접종비나 진료비 이런 것들 항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검사할 때 제일 많이 드는 게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검사들이거든요. 사실 치료는 비용의 10% 20%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비용이 드는 게 검사 비용인데, 저는 엑스레이 비용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엑스레이 비용이 가장 비교하기가 쉬워요. 다른 것들은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입원 비용이 있는데, 입원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거든요. 수액을 맞는 비용과 밥을 주는 비용, 주사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청구되는 병원이 있고요. 어떤 비용은 입원비가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어가지고 입원비로 보면은 좀 판단이 안 되고요. 가장 그나마 객관적인 엑스레이 비용을 보는 게 좋고, 만약에 비싼 구, 강남구나 좀 냄새가 나는 구, 그렇죠. 구내구. 좀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당연히 비싸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병원의 느낌의 병원, 24시를 하는 많은 수의사분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사람이니까 사람 병원에 계속 다녀왔고 자기가 아픈 거를 스스로 말하는데,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직접 강아지, 고양이가 된 듯이 자신의 처지를 묘사를 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토 때문에 진료로 왔어요. 그냥 아이가 구토해요,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전달받았으면은, 사실 구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역출인지 위액을 구토하는 건지 봐야 되고, 급성인지 만성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냥 구토라고 말하는 순간 수의사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검사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수의사 입장에서도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검사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기록과 상황이 있어야 수의사들도 이제 당장 검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네. 뭐 전체 검사가 필요한지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보호자들은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을 수의사님한테 설명을 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수의사한테 설명하기도 있는데, 두 번째는 아이가 어느 정도 심한지 적으면서 보호자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좀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간소화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가벼운 질환이면은 약 먹고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 증상을 먼저 말해야 되고요. 언제 시작했는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 증상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아이의 컨디션이 어떤지, 식욕이 있는지, 이전에 알았던 질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료 먹이는지. 막상 병원에 가면 이런 거를 다 상세하게 뭐 써놓기도 힘들고 뭐 말하기도 힘들 때는 네. 영상 같은 걸 찍어서 보여주면 어떤가요? 영상 너무 좋아요. 저는 영상 촬영해 주시면은 영상 촬영이 도움이 되는 질 중 하나가 기침이거든요. 아이들이 병원에 오면 또 기침을 안 해요.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시면 이게 상부호흡기에 좀 있는지 하부호흡기에 좀 있는지 수의사들은 쉽게 감별이 가능하거든요. 영상은 촬영하시는 걸 일부 질병에서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사실 영상 찍는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발작하고 실신하고를 구분해야 돼요. 발작은 보통 뇌신경 문제나 대사 문제, 실신은 심장 쪽 문제거든요. 그래서 둘이 감별 진단이 너무 달라져서 만약에 아이가 쓰러져서 보호자님 보시기에 이런 실신, 발작 같은 증상을 한다 하면은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데려오십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영상으로 묘사가 다 되니까 그게 가장 좋아요. 평소에 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이의 건강 체크하는 건데 호흡수랑 체온이랑 점막 색깔 요거를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호흡은 원래 분당 20회 이내여야 되는데 그 이상 올라가서 40회 이상이면 보통은 호흡기계 쪽, 심장 쪽 문제 있는 거, 체온이 너무 낮거나 높은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거 점막 색깔 확인하는 거 너무 쉬워요. 강아지, 고양이의 입을 이렇게 살짝 벌리면은 여기 잇몸 색깔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창백해지면 쇼크가 있거나 빈혈이 있거나, 보호자님들도 아이 상황을 조금 알면은 이게 치료가 좀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알 수 있어서, 중증일 때는 병원비 아끼는 팁이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만 생명을 다루는 순간에는 좀 저도 비싸다고 이해는 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꼭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은 걸까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거는 제 생각에는 병원비를 아끼는 팁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어요. 이상이 없는 걸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뒤에 갑자기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 아이가 쓰러져서 오면은 검사를 스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종양이 발견됐어요. 종양이 발견되면 그걸 떼내겠죠. 떼내는 수술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치료하고 항암하고 이런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어요. 손을 쓸 수가 없으면 비용이 안 발생하겠죠.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방하는 게 저는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훨씬 오래 살 수 있죠. 저도 이번 촬영을 준비하면서 좀 병원 비용이 보호자님들 입장에서 비싸다는 걸 너무 많이 공감했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영상들 많이 보시고 강아지 고양이가 어떤 질환에 걸렸으면 그걸 공부 많이 하시고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현명하게 돈을 쓰시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